노후 대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TF에서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주택연금 활성화 배경과 기대효과 그리고 실제적인 조치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보도자료를 내는데요. 이것을 통해 정책 정보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그리고 시니어 라이프에 미치는 주택연금 활성화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으로 최신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콘텐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에서는요,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이해하기 쉽게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에 자세히 살펴보면 정확한 정보를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요, 주택연금의 정의와 장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핵심이 잘 드러나는데요. 별도의 소득원 자산 없이 집 한 채만으로 노후에 대비하는 고령층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실물 자산의 보유 자산이 비중이 74.4%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의 목적이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 그리고 함께 주거 안전이라는 그것에 기여하는 상품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살펴볼 내용은 노후 대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TF 논의 결과라는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PDF나 한글 파일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핵심이요.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월 지급 금액을 확대한다.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주로 사례를 들어서 효과를 설명하는데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혜 계층, 현재는 이렇고 개선은 어떻단데요. 제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60세 미만 베이비부머 세대도 주택연금이 가입 가능함을 설명하는데요. 일찍이 퇴직하게 되어 마땅한 소득원이 없는데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걱정입니다. 이게 현행이고요. 바뀌게 되는 것은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완화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주택 가입 가격 조건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합리화한다는 건데요.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9억 원을 조금 넘었는데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걱정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가입주택의 가격 기준을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합리화하기 때문에 상당한 분들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희 집 2층에 빈 공간이 있어 전세를 내주었는데 이것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에 대해서 일부 공간에 대해 전세를 준 경우에 단독 다가구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활성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에 대해서는요, 연금 지급액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요. 전 재산이 1.1억 원인 주택 한 채뿐인데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하여도 연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민층은 월 지급액을 확대하겠다. 예를 들어서 75세에 1.1억 원 주택 가입자의 경우에 월 45만 원에서 48만 원을 수령하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입니다. 다음은요. 배우자와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자녀와 상속 분쟁이 예상되는 F부부의 사례인데요. 남편이 사망한 후 자녀와의 상속 문제로 주택연금이 끊길까봐 걱정입니다. 이에 대해 연금 수급권을 배우자로 자동 승계하여 수급권을 보장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주택에 살지 못하게 되거나 빈방이 있는 가입자인 경우 사례인데요.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어 연금 가입주택에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택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에 대해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임대주택 활용을 할 수 있다. 물론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주택연금 활성화에 따른 기대 효과로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자 연령을 만 55세로 주택가격 제한을 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9억 원으로 이렇게 해서 약 135만 가구가 해당이 되고요. 주택연금에 대해서 상속 분쟁에 대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하고 월 지급액, 서민이고 고령자에 한해서 지급액을 높이고요. 가입한 주택에 임대를 허용함으로써 연금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소득 보장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보도자를 통한 시니어 라이프 시사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후 주택연금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실물 자산의 약 74.4%를 차지하는 이런 구조에서는요, 연금, 일자리를 잃게 됐을 때 소득을 주고 또한 주거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주택연금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데요. 고령자인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많고 또 특히 사고 방식에 있어서 집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택연금이 덜 활성화되었다면 실제로 액티브 시니어들은요 자녀들을 위한 것과 함께 본인의 생활을 위한 그러한 철학이 반영됨에 따라 집을 현금 흐름의 창출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요. 따라서 액티브 시니어들의 생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택연금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택연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